이제 플러터 중급 2단계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마지막 1단계에서 그 워크 타이머 그것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 전에 에, 에, 그거랑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인데 어떤 그 테이블을 사용해서 재밌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머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어, 저희 2단계를 또 혹시 처음부터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앞에는 조금 천천히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복습해 드린다는 의미로 1단계에서부터 다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나가진 않을게요. 앞에서는 천천히 다시 한번 앞에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진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할 것은 뭐냐면요. 그 플러터 쪽에 보면은 그 뭐죠? 몇 가지 그 초창기에 그 유명한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플러터 인 액션이라는 책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플러터 인 액션은 너무 그 이론적으로 좀 많이 치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젝트를 바로 코딩하는 방법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작동 기술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리 평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건 그것은 중고급자들이 보기엔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도입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제 코딩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라도 키보드를 막 두드려 보면서 그래서 그리 호응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플로트 프로젝트라는 책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실습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서는 얼마 있다가 플러터가 한번 싹 그 이렇게 바꿔져요. 뭐가 바뀌었냐면 플러터 1점대에서 2.0으로 오면서 어, 널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코드들이 좀 애석하게도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쪽에서 그 코드들을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 이 조금 코드를 좀 짜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처음 실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에러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게 책이 그게 2020년에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뭐 한 거의 한 3년 됐는데 그러고서는 2.0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책이 내용은 좋았는데 사실 이게 많이 팔리진 못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 이제 저자가 그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많이 쓴 그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클린 코드나 이렇게 그 프로그램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기법들에 대한 것이 저자의 그 어떤 그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이제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둘씩 배워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이제 플러터 쪽 관련 자료 물론 이제 기술 문서 위주로 보고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책들 원서들 해갖고 지금 다 같이 이제 종합해서 가능하면 빠짐없이 지금 다 전달을 해드리려 그래요. 그리고 아직 뭐 안 나온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머신러닝 부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에, 많이 안 다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플로터가 요즘 이제 AI가 많이 지금 추세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강좌를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03년 제가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점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AI가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거 그냥 뭐 1년 후에 들으시든 아니면 2년 후에 들으시든 하면 또 아마 어마어마한 격세지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쪽은 그 플로터를 이용해 갖고 뭐 챗GPT 연동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구글의 머신러닝이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엔진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와 이제 연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고급 과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과정에서는 주로 실무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은 이쪽에서 짧게는 뭐 한 10강좌에서 아니면 한 20강좌, 뭐 20강좌 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 서버단을 연동하는 걸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서버단은 사실 이제 언어가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플러터의 그 다트라는 언어인데, 서버단은 뭐 PHP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노드.js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바, 특히 이제 스프링 부트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서버단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개발자들이 이 프론트단 위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시장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서버단 자체를, 그러니까 일종의 백엔드죠. 백엔드 부분을 안 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백엔드 부분이 사실 개발자들이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백엔드를 그 신입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적어도 뭐 4, 5년 차에서부터 뭐 10년 차 이상들이 이제 백엔드를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 단가가 안 맞아요. 플러터 물론 구하기도 어려운데 백엔드 구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론트엔드가 뭐 한 두세 명 있으면 백엔드 한 명이 뒤에서 지금 받쳐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가를 못 맞추다 보니까 백엔드 단을 갖다가 그냥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파이어베이스를 써요.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에 보면은 NoSQL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어베이스 쓰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별도의 그 DB 서버를 구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백엔드 단을 그게 신경 안 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이게 복잡한 그 개발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쪽도 쓰고, 저는 이제 그 원래 이제 RDB 쪽을 또 오래 했어요. DBA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 설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적게는 뭐 한 2, 30개 테이블에서 뭐 많게는 한 뭐 120개 테이블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파이어스토어 그런 게 이제 RDB로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버단에서 쿼리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스토어 프로시저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적으로 뭐 트리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릴레이션은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백단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DB만 가지고서는 넣다 뺐다 하는 거, 그건 아주 심플한 거고요. DB에서 로직이 돌아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뭐 SMS를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노티피케이션을 날린다거나 알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회비를 갖다가 정산해 갖고서 자동적으로 그 뭐 회비 납기일이 되면은 뭐 일주일 전에 뭐 메일을 발송한다거나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백단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 비밀번호 분실 같은 거. 그럼 서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버에서 날려줘야 돼요. 뭐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쵸? 그래서 실제 아주 간단한 앱은 뭐 백단이 필요 없을 수는 있으되 실제 좀 규모 있고 큰 어떤 인프라를 그 이제 구축하는 그런 ERP나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다 백단이 붙는다고 봐야 돼요. RDB가. 그러면 이 RDBMS가 붙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백단 언어가. 그게 이제 뭐 PHP, 노드, 물론 이제 요즘 또 파이썬도 많이 쓰죠. 파이썬도 또 가능해요. 파이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자바죠. 자바 스프링 부트도 있고 물론 ASP.NET도 많이 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ASP.NET도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국내는 그만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자바나 뭐 삐까삐까하게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뭐 압도적입니다. 예. 행망에서 자바를 다 쓰거든요. 스프링을.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거의 뭐 자바가 뭐 점령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백단 연동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그 어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 드렸다시피 그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뭐죠?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이 현재 다 나와 있는 책들이 다 자바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디자인 패턴은 한 번은 여러분이 봐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하는 큰 어떤 표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다 하면은 집에 대한 템플릿이 있으면 좋겠죠. 2층 집의 표준 설계, 뭐 아니면 단독주택의 표준 설계, 빌라의 표준 설계 그런 게 딱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대충 뭐 고객이 이렇게 원하네. 그럼 요 2층 집, 그럼 2층 집의 표준 설계 요거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발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게 나중에 어떤 그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런 개발 시장에서 뭐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 30년 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어떤 우리가 코딩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그 표준화 시키자 해서 만든 게 디자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설계나 구조상으로 보면은 요런 경우에는 요런 디자인 패턴이 뭐 좋다. 뭐 팩토리 패턴이 됐든 아니면 뭐 옵저버 패턴이 됐든 아니면 뭐 싱글턴이 됐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 그때는 이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중급자, 고급자 되면은 대화하면서 야 요거는 옵저버 패턴을 쓰면 되겠다. 아니면 요건 팩토리 패턴 쓰면 되겠다. 요거는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또 다른 패턴을 뭐 쓰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대화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툭툭 던져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그 전문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배워 놓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 놓으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말 그대로 일치월장합니다.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플로터 중급 2단계 이게 이제 첫 번째 1강 이렇게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그
항상 그 먼저 플러트 하게 되면 이거부터 배워보자. 스테이트레스냐 스테이트풀이냐. 그래서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라는 것은 상태가 없는 위젯, 한 번 그려지면 변경되지 않는다. 스테이트풀 위젯은 상태를 가진 위젯, 내부 상태에 따라 UI가 변경될 수 있다. 항상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안 변한다,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일 이해가 이제 이 글자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냐면 이게 참 어색해. 이 상태라는 거, 그렇죠? 상태라는 거.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터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컨테이너 혹은 위젯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단위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이 컴포넌트라는 그 위젯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젯이 있고 위젯이, 예. 그러니까 이 위젯 안에 위젯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위젯이 여러 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위젯이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위젯 속에 위젯 속에 위젯 속에 위젯 속에 뭐 버튼도 있고 라벨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리스트도 있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위젯이 요 안에 데이터들이 바뀌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데이터를 한번 봐보자고요. 데이터는 이런 게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1, 2, 그쵸? 아니면은 홍길동 이런 거. 그래서 1, 홍길동 이런 것은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런 걸 상수라 그래요, 상수. 항상 상자를 써갖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변수, 뭐 말 그대로 뭐 구매 수량 이런 거, 그쵸? 아니면은 뭐 닉네임 이런 거 바뀔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수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위젯 안에 상수만 있는 거냐,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때 이제 뭘 쓰는 거냐면 이렇게 상수만 있는 거 아니면 순수 디자인만 있는 거,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스테이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바뀌는 게 들어가. 그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때는 뭘 쓰냐? 스테이트풀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위젯 안에 변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갈 거냐 스테이트레스 위젯으로 갈 거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화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화면 같은 경우는 다 안 바뀌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바뀌어요. 요게 만약에 뭐 여기 하나가 더 있다 치자고요. 여기 딸랑 카운터가 하나가 딱 들어갔다 치자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만 화면이 막 위젯이 한 2, 30개 돼. 근데 숫자 하나만 요거만 딱 바뀌어. 요거만 가변이야. 그랬을 때 이것을 뭘로 놓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무지하게 복잡한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서 숫자 하나만 띡 바뀌어. 알림 메시지 딱 오면 거기에 풍선 조그만 게 해갖고 도착 횟수 하나, 둘, 셋 그거만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굳이 스테이트레스하고 스테이트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느냐. 이게 뭐냐면요. 모바일에 일종의 최적화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때문에. 이게 화면을 그릴 때마다
배터리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놓은 거냐면은, 야, 가능하면 화면이 안 빠리면은 냅두자. 그럼 배터리를 덜 먹게 만들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최적화 시키려고. 그리고 메모리도 최적화해갖고 최소로 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냐면 일종의 요건데, 야, 요건 좀 무겁네. 좀 가볍게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대신 뭐냐면, 대신, 야, 전제 조건이 있어. 너는 어떤 데이터도 변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봐요. 어떤 큰 컨테이너 안에 이런 쬐끄만한 위젯들이 막 바글바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변해. 어쨌든 바뀌잖아.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떻게 놓냐면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요 위젯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카운터 자체를 위젯으로 빼요. 어떤 위젯이냐면 스테이트 풀을 넣어. 그러면 스테이트 풀이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선 뭐냐면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요것을 뭐냐면 스테이트 레스로 넣어요. 이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값이 바뀌잖아요. 값이 바뀌었을 때, 자, 이렇게 돼요. 가변. 만약에 값이, 자, 1에서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때, 이쪽에서 다시 그려라. 다시 그려.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set state. 이거. 근데 이 set state가 되면은 이게 어디를 다시 그리냐면요. 나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의 위젯을 다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요때 요것은 작용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만 돼요. 이게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만약 이만큼 있어요. 그때 내가 이쪽에서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다시 그려. set state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나머지 거는 안 그래요. 요거 안에만, 여기서만 살짝 바꿔요. 이게 돼요. 그럼 그 뭔 의미냐?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 레스가 됐던 스테이트 프리가 됐던 이것을 그리는 위젯을, 그리는 그 함수는 뭐가 되냐면 빌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빌드라는 함수가 호출이 안 돼요. 호출이 안 되고 요 안에 있는 빌드라는 함수가 호출해요. 요 안에 있는 것만. 각각의 위젯은 각각의 빌드 함수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빌드 함수들은 하나도 호출이 안 돼. 요 안에 있는 요거 하나만 빌드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럼 빌드 함수가 호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거꾸로 말할게요. 빌드 함수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호출된다. 빌드.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건 CPU를 탄다는 얘기죠. 전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없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배터리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레스라고 잡아놓고 뭐냐면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갖다 위젯으로 빼가지고 스테이트 풀로 놔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식들은 스테이트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만 다시 그래요. 물론 이쪽 안에서 만약에 또 안에 위젯이 또 있어요. 그때 그 위젯은 다시 그려줍니다. 나의 하위는 그려줘. 나의 근데 부모는 그리진 않아요. 나중에 우리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빌드 함수를 안 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CPU를.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절약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스테이트 레스와 스테이트 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너무 어렵잖아요. 그 상태, 상태가 뭐야? 이게 뭐냐면 그냥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위젯 혹은 처음에 말하면 그 화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화면 혹은 어떤 컨테이너, 어떤 컴포넌트 안에서 변화되는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럼 스테이트 레스 위젯이고,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 풀 위젯이에요.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제? 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됐죠? 그래서 플러터에서 위젯은 불변입니다. 디폴트가. 근데 이제 변경 가능한 것은 스테이트, 상태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태가 뭐예요? 데이터죠.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바뀐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시 그려라 라는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그냥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 state 함수를 통해서 위젯의 상태를 갱신을 해줍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한번 그냥 지금은 그냥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플로트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플로터 이쪽에서 플로터가 여기죠?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프로젝트의 그 명칭을 이게 이제 원래 지금 앞에는 03이라고 했더니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이게 04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갈게요. 그래서 중급 두 번째 단계의 첫 번째 프로젝트 이렇게 나갈게요. 자, 어쨌든 자, 이쪽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디폴트로 플로터가 이제 샘플 제공해 주는 코드죠. 요것이 이제 그 제가 에뮬레이터 좀 띄워놨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 보기 싫으시는 분 있죠? 요거 나중에 되면 이쪽에다 이제 내비게이션 버튼 같은 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요게 있어요. show zoom 컨트롤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물론 요 툴바인데 툴바는 나중에 쓸모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없애는 게 좋겠죠? 자, 됐고, 자, 잘 실행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스테이트레스 위젯 안에 그쵸? 뭐가 있어요? 이게 스테이트레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빌드가 있어요. 요거 잠깐만 주석은 제가 다 없애볼게요. 이게 너무나 매번 보는 그 저기죠. 샘플 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실제 내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요게 바뀌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만 사실 떼어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샘플이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테이트 레스라는 거 안에 그쵸? 뭐가 있는 거예요? 홈이라는 거가 요것도 위젯이죠. 뭐 그죠? 여기 봐봐요. 빌드에서 보면은 자 my app이라는 게 어쨌든 위젯이에요. 요것도 그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게 그 다트라는 프로그램의 진입점이거든요. 다트라는 프로그램의 진입점에 my app이라는 위젯을 가지고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 my app이라는 것은 stateless 위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 없어. 지금 봐보세요. 요거 안에서만 봐봐요. 변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다 고정된 값이에요. 그쵸? 여기서 뭐 변수 x 혹은 뭐 카운트 해갖고 여기서 증가되는 거 없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서 요 안에서 바뀌는 것은 사실 요 안에서 있는 요 안을 다시 한번 감싸준 거죠. 홈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딱 원래 이제 스테이트 레스로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카운터가 요게 좀 바뀌어야 되네. 그래서 스테이트 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뀌는 게 없다. 바뀌는 게 없으면 사실 이거는 무거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stateless, 그죠? my homepage 라고 놓고 my homepage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body에다가 텍스트 하나 넣는 거죠. 텍스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가만히 봐보세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쵸? 그리고 요거 봐보세요. 딴 데 보지 마. 요 줄만 봐보세요. 요 줄만 보면은 변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변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요, 요때 조금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자 const라는 게 있어요. const는 뭐냐면요, 상수라는 의미거든요. 안 바뀐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 나중에 메모리를 할당을 해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그냥 컴파일 타임에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런타임에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직접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게 있어요. 속도나 변수나 이런 임시 영역, 우리가 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힙으로 들어갔다 꺼내지 않고 바로 바꿔버려요. 상수로 갖다가.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속도하고 메모리 효율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안 써도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는데 이렇게 물결이 생기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지금 딱 보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바뀌네. 그럼 야 굳이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나도 상수 처리 좀 해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Alt 누른 거예요. Alt하고 Enter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안 바뀌잖아. 이것도 될까요? 이렇게. 컨스트는 안 되네. 야, 어떻게 바뀌나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딕셔널리로 하라고. 사전으로.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스테이트레스는 안 바뀌는 거, 안 바뀔 때 쓰는 게 이제 스테이트레스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풀은 안에서 무언가 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스트링 네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었죠. 홍길동 이렇게 뭔가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const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서 이런 변수 자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야, name이라는 게 변수 썼는데 내가 컴파일 타임에서 고정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나중에 네 바꿀 수도 있잖아. 이 말이야.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야, 가만히 보니까 네 안에 변수 썼네. 그래서 이제는 너 컨스트 못 써. 이 말입니다. 고정 못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안 바꾸더라도 변수를 쓰니까 뭐예요? 컨스트를 일단 못 썼어요. 그랬다고 해서 지금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에러는 안 나겠죠. 그죠? 다만 여기서 나중에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약에 했고 우리가 뭐 많이 했던 뭐 할까요? 그냥 바꿔보죠 뭐. 컬럼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지금 뭐냐면 버튼이 on pressed 눌렸을 때 뭘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름 변경이라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요거는 이제 요 엘리베이터 버튼에 나타나는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프린트 버튼 클릭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버튼 클릭 잘 되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변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임 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그런데 이 플러터는 이게 설계를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게 하나만 바뀌질 않죠. 왜 그러냐면 목록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뭐도 근데 바뀔 때마다가 이게 이벤트가 튈 수 있어요. 그런 언어도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게 계속 화면을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0개가 있다. 요게 바뀌잖아요. 바뀐 거 다시 그리고 요게 두 번째 바뀌면 또 다시 그려요. 또 다시 그리고. 그러니까 막 뺑뺑이를 엄청 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플러터는 어떤 그 시점에서 쫙 바꿔놓고 아직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화면 다시 그려.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상태의 그 더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더티 상태를 딱 해버리면 그때 화면이 한꺼번에 쫙 그립니다. 다시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set state. 이쪽에서 지금 스테이트레스니까 여기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레스는 변수는 사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화면을 다시 그리는 게 없어요. 다시 그리는 게. 그럼 화면을 다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스테이트레스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레스는 나중에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스테이트 풀로. 그럼 스테이트레스에서 Alt 엔터를 누르면 컨버터 투 스테이트 풀 위젯이라고 뜨죠. 엔터를 딱 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싹 바꿔줘요. 자동으로. 그쵸? 그러면은 스테이트 풀에서 다시 스테이트 내부적인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는 요런 형태의 자식이다 라고 해갖고 요 부모의 클래스명을 여기다 자동으로 써주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오냐? 야, 화면 다시 그려. 그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버튼 클릭. 그리고 이순신으로 바뀌었죠. 됐죠? 자, 앞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는데 요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도 되게 이상할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쓰던데? 그죠? 이거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표준 형태예요. 표준 형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이 들어쓰기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코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적게는 뭐 한 두세 주지만 많으면 여기에 로직이 엄청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뭔 로직.